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DC 변호사이고 현재 하일림 국제대학원 미국 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미국법을 주제로 해서 강의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Constitution,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모든 미국 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공부는 이 헌법 전문가 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또 암기,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헌법이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헌법 조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Constitution, 미국 헌법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헌법은 지금과 우리가 배우는 이제 US Constitution 실정법으로서 이제 US Constitution이 있고, 이러한 US Constitution을 적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발달된 Constitutional Common Law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정법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실정법이 강하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과목이 Constitution이죠. 법조문을 떠나서는 공부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법 체계를 이제 소개를 하면 이제 카먼로 국가라고 하죠. 카먼로. 그렇죠, 여러분? 카먼로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데 이제 카먼로 국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정법 국가라고 하죠. 이 카먼로라는 것은 판사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케이스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판결의 중심을 면면이 흐르는 어떤 변치 않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뽑아낸 것을 이제 카먼로라고 하는 거죠. 판사님들이 만들어낸 어떤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정법, 스태튜트라고 하죠. 실정법, 네. 스태튜트.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의회가, 컨그레스가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법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카먼로보다는 스태튜트, 이것이 더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위에 서는 거예요. 다만, 미국을 카먼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실정법 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의 차이는 그 사회 질서를 규제하는 것이 카먼로가 미국에서는 거의 이것이 한 80%, 그리고 스태튜트는 오히려 이제 카먼로를 어떤 보완하는 측면에서 스태튜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법 원리, 법규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케이스. 그렇지만 이 우위에 있어서는 스태튜트가 우위예요. 이 카먼로를 어떤 보완하는 측면에서 스태튜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형국인데, 당연히 이제 이 실정법이 카먼로보다 우위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법을 구성하는 그 범위를 보면 카먼로가 이제 대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먼로 국가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정반대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법원의 케이스가요, 법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스태튜트, 의회가 만들어낸 이 법이 사회 질서를 규제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이제 보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법원의 이제 케이스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이제 이어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대세를 이루느냐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 카먼로는 어떤 케이스, 판결, 수많은 판결들이 오늘 계속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카먼로 케이스 안에 면면이 흐르는 변치 않는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낸 것이 이제 카먼로다. US Constitution도 이건 분명히 스태튜트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실정법인데 또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때 그러한 원리들은 이제 Constitutional Common Law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onstitution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US Constitution은 조문을 해석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조문 해석 위주로 공부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또 조문 어떤 조문 Article 1, Article 2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다 이것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문장은 암기를 못하더라도 Article 1에 무슨 내용이 있다. 왜 그러면 지문에 이건 Article 1 위반이다. Amendment 1, 2, 3 이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조문 위주로 철저히 분석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onstitution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지금 같이 preamble 해서 서문이 있고 Article of the Constitution, Article이 있습니다. Article. 이 정부 조직법이에요. 이거 초창기 때는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헌법에 영향을 미친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 하나는 독립전쟁하고 또 한 90년 이후에 또 발생한 이제 시빌워 남북전쟁이죠. 그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미국 헌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이 미국 헌법 이것은 이제 독립전쟁이 이제 끝나고 승리로 이끈 이후에 한 4년 뒤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리클 1, 2, 3, 4, 5, 6, 7 이것은 정부 조직법이네요. 연방정부 조직법이에요. 이건 연방정부 조직법. 기본권에 관한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연방정부 조직법이에요. 연방정부요. 아셨죠? 연방정부 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연방정부 조직법이다.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아리클 1 이 부분이 이제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들은 어떤 파워를 갖느냐. 이 아리클 2는 행정권은 이제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또 어떻게 뽑느냐. 그의 파워는 어떤 거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코르트죠. 코르트, 주디셜 파워. 주디셜 파워는 US 수프림 코르트하고 그 하위 법원이 갖는다. 그들이 갖는 어떤 파워는 뭐냐. 이런 내용.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방 이렇게 해서 연방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연방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연방과 주 정부 사이의 어떤 관계들, 또는 주와 주 정부 사이의 어떤 관계들, 어떤 페더럴리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 4조는 이제 어멘드먼은 레러피케이션이 법을 만들었을 때 각 주가 어떻게 추인하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조는 이제 스프리머시, 연방법이 주법보다 한 상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7조, 이 부분이 이제 어멘드먼, 이 7조가, 7조가 이제 레러피케이션이죠. 이게 이제 5조가 이제 어멘드먼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7조가 이제 레러피케이션 추인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어쨌든 이것이 처음에 이제 헌법은 이 Article of Constitution 연방정부 조직법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이제 막강한 어떤 파워를 줬는데 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형태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이제 기본권들이 이제 침해받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이후에 바로 4년 뒤에 요 부분을 또 창설을 하게 되는 거죠. 10조까지. 연방정부라는 막대한 조직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얘들이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들이 침해를 받더라. 그래서 어멘드먼 이것을 수정하는 형태로 해서 이 10개를 만들어 이거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하죠. 만들어 놨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한 3, 4년 계속해서 12조까지 딱 이제 추가로 만들어 놓고 요 이제 13조부터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남북 전쟁 시빌 워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의 어떤 기본권들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조항들이죠. 13조는 노예제 폐지잖아요. 네. 남북전쟁에서 남북전쟁의 어떤 쟁점이 뭐겠습니까? 그건 노예 해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남북전쟁 동안에 이제 흑인들이 어떤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노예제 폐지가 바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뭐예요? 시민권을 부여하죠. 흑인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부여해요. 시리즌십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내추럴라이제이션 이민에 의해서 시민권을 얻는데 그 시민권을 부여해버려요. 그래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남북전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부 대농장 주주들이 흑인들을 착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들은 시민이 돼버리는 흑인들의 어떤 특권들, 연방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깨지 말아라. 또는 이퀄 프로텍션, 또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 흑인들의 어떤 라이프리후드 프로퍼티를 박탈할 때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라야 달라. 물론 흑인이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은 이 재정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15조는 라이트 보트에 가는 거죠. 레이스 컬러에 의해서 라이트 보트가 차별받지 말아야 흑인에 대한 어떤 참정권, 선거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조까지만 알면 되고 여기 16조들은요, 이 아리클을 조금씩 수정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요러한 이제 재정 역사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이건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역사. 방금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칠판에 좀 적어놨어요. 네, 이 내용들. 우리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제 아리클하고 이제 어멘드먼 여기가 있죠. 아리클하고 어멘드먼. 그래서 아리클 이제 1, 2, 3, 4, 5, 6, 7이 있고요. 그래서 아리클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멘드먼.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어멘드먼은 이제 27개고, 우리 시험 범위로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은 15조까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헌법은요, 독립전쟁을 기점으로 한 거죠.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전쟁. 그래서 1775에서 1783년.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전쟁 일어나자마자 바로 했고, 전쟁 이제 승리를 한 이후에 한 4년 뒤에 헌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 아리클 1, 2, 3, 4, 5, 6, 7 이 부분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연방정부를 조직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 조직법이에요. 급히 만들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급히 만들다 보니까는 지금 이 어멘드먼까지 국민의 기본까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들어 놨더니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4년 뒤에 만들어놨더니 이 연방정부 막강한 파워를 이제 줬죠. 그러니까 이 권한 남용하는 현상들도 있고 국민이 이제 괴로워하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빌 오브 라이츠를 어멘드먼 형태로 해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10조까지 급히 이제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 12조 요 정도는 요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한 4년, 5년 인터벌로 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이라는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이제 나타났어요. 몇 년인가요? 한 90년 되나요? 여기서? 독립한 다음부터? 80년 정도? 그렇죠? 80년 정도 흘렀네요. 그래서 이 남북전쟁의 이제 핵심 쟁점은 북부의 공업지대하고 남부의 이제 농장, 그들의 경제 체제가 이제 서로 틀린 거죠. 북부에서는 이제, 북부에서는 뭐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이제 필요하고, 남부에서는 그것은 이제 남부의 흑인들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이제 쟁점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북전쟁에서 이제 북부가 이제 승리하는 거의 이제 승리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 중에 노예제 폐지 어멘드먼트 13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마지막에 이것을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영화로 이제 나온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 이 한 조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뇌를 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 제도. 그렇죠. 그래서 뭐 slavery, involuntary servitude 이런 것들, 노예제 또는 강제 노역은 in the area of United States area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딱 선언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흑인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고 각 주들은 그 시민권을 가진 연방의 시민 또는 주 정부의 시민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의 특권을 프리빌리지 앤 이미니티 그것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퀄 프로텍션 조항도 집어넣어 버리죠. 네. 그 다음에 듀 프로세스 오브 로 조항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권을 가진 흑인들의 어떤 특권, 이제 당당한 미 연방 정부의 시민이, 연방국의 시민이 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거죠. 침해하더라도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라줘야 되고, 또, 이퀄 프로텍션,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고, 연방 시민이 갖는 어떤 특권을 배제하지 말아달라 이제 한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독특한 것은 이제 여기서 주 정부가 이제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그 위에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주어로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주 정부가 이제 주어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주 정부가 문제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 전에는 연방 정부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 남북 전쟁은 이제 주 정부가 따르지 않았잖아요. 남부주들이 전체적인 어떤 의사들을 무시해버리고 흑인들을 착취해서 농장을 운영해왔잖아요. 마이웨이를 했잖아요. 그 마이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주 정부는 일단은 이 구조를 14조의 구조를 보면 시민권을 먼저 부여를 해요. 태어난 사람, 또 내추럴라이제이션에서 시민이 되고 그런 시민권자들의 어떤 특권, 또 시민권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시민권자들의 라이블리후드 프로퍼티 박탈인 듀 프로세스로 따라해달라, 그러한 것들을 주 정부는 침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는 2년 뒤네요. 바로 2년 뒤에 이제 선거권을 부여하는 어멘드먼트 15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로 이제 최근 건데 1919년 이제 금주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독특해가지고 어멘드먼트 18조로 해서 독특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요. 네, 금주법이 헌법에 술을 금지하는 이제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법에. 굉장한 나라인 거죠. 그렇죠? 한때는. 네, 그래서 오늘날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겠어요? 하다 보니까는 뭐 밀수도 생기고 오히려 조직 폭력배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밀수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한 14년 뒤에 바로 폐지했죠. 어멘드먼트 21로.
근데 1920년도에 이제 여성 선거법이 어멘드먼 19로 들어갔는데 이 독특한 것은